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표는 2015년에 고시됐던 현재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입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제 나누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형태는 지금 중학교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이 교과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 전문 교과는 1이 있고 2가 있죠. 그래서 1은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는 과목, 그리고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다. 그리고 보통 교과 안에 이제 공통 과목은 학교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고 있는 과목인데, 선택 과목 안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 근데 이 선택 과목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일반 선택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진로 선택 과목 내에서도 뭐 국가가 3개 이상으로 이제 지정했는데, 좀 일부는 배워라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물론 특목고 학생도 선택 과목을 일부는 배웁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도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1의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2에 해당하는 과목도 배울 수는 있지만, 주로 배우는 과목은 일반고는 선택 과목, 특목고는 전문교과 1,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고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교과 내 일반 선택이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전 정도의 수준에서 배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교과별로 학문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어서, 일반고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배우면 고등학교에서 학습을 충실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교과별 심화 학습, 교과라고 하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이 있는데, 이제 이 과목들을 일반 선택에서 이제 교과별로 배우지만, 일반 선택에서 배운 과목들 중에서는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심화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면 되고, 다만 이 진로 선택에는 이 심화 학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진로를 안내하는 학습,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 체험이 가능한 학습, 이런 것들은 조금 학습이 좀 부담이 좀 적은 과목이어서 어려운 공부가 좀 힘든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이 진로 선택 과목 안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그 진로 분야냐, 아니면 좀 더 도전하는 어려운 과목이냐, 아니면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냐, 이게 섞여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년이면 내년이죠. 내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2023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거고, 2학년 학생들은 이제 24년도에 고등학교로 입학하겠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25학년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 도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22년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죠. 고1, 2, 3. 그리고 23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중3, 여기는 중2, 요 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1입니다. 그래서 중1은 전면 적용,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학사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현재는 수업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로 단위라는 말을 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수업량을 시간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단위를 씁니다. 이 단위라는 건 뭐냐면 1단위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수업이 50분이에요. 50분 수업을 17회 이제 현재는 이제 16 플러스 1 이렇게 표기하는데 16 플러스 1 하면 7이잖아요. 17이잖아요. 그러니까 17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굳이 플러스 1로 해두었냐 그러면 이게 내년도 23년, 24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동일해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는 입학하면 이 플러스 1을 띄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업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단위를 쓰지만 내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지금 단계 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단위라는 용어 대신에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내년 입학생부터. 그리고 후년 계속 이제 학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1학점이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는 17회, 50분 수업 17회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는 16회로 1회가 줄게 됩니다. 그래 그 1이 지금 여기 지금 플러스 1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2, 중3하고 중1은 수업의 양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 총 이수 학점이 총 이수 학점이면 6개 학기예요. 학기별로 6개 학기에서 204단위 현재 고등학생들은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2, 중3은 고등학교 오면 이게 이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는데 용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총 이수 학점도 달라지죠. 이 204하고 192가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12가 납니다. 12.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92는 그대로 1학년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총 이수 학점 물론 고등학교는 지금 단위라는 말 쓰지만 204에서 192로 줄면 지금 아까 그 표에서 보셨지만 고등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데 현재 교과는 180이고 창체는 24거든요. 그게 교과에서도 6이 줄고 창체에서도 6이 줄죠.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6개 학기라는 걸 감안했을 때 6개 학기 동안 6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6을 6으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평균 잡았을 때 학기당 교과가 1학점이 줄고 창체도 1학점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3년 동안 그 공부하는 시간이 중학교는 시간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고등학교처럼 이 17회로 나눠보면 고등학교 단위랑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시간을 17로 나눠보면 180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하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교과 수업의 양은 같다. 다만 이제 중학교는 45분이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고 그리고 창체는 고등학교는 24를 하는데 중학교는 10 지금 중학교는 18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은 창체는 중학교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18인데 교과가 중학교보다 준다.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과 수업이 180 단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준거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그때 고등학생들은 교과가 준다. 그래서 우리 중2,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지금 고등학생보다 수업 시수도 줄지만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간보다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174, 창체 18은 중학교 1학년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다만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2, 3학년 학생은 그 1학점에 해당하는 그 수업이 1학년은 16회인데 2, 3학년은 17회다. 이 17회는 지금 고등학생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요게 지금 중2, 중3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지금 25학년에 입학하는 중3은 학점제가 전면 적용이다. 그런데 전면 적용이라는 것은 지금 요 값을 요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지금 중2, 중3이 고등학교 왔을 때보다 약간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바로 이 17회에서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적 이행하고 전면 적용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오면 특히 지금 고등학생에 비해서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204 단위에서 192 학점으로 그야말로 수업 시간이 줄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럼 뭐 하냐? 일찍 집에 가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미수 보충지도 특히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과목을 배웠을 때 잘 배웠다 이수, 좀 부족하다 그럴 때 미수, 이렇게 이수와 미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제 그 전면 적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데 미수 될 것 같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다 배운 다음에 역시 평가를 해보니까 미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보충 지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2015 현재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론 현재는 그 단위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면 단위라는 용어를 학점으로 쓰게 돼요. 이 학점이 어떻게 배당이 되냐 그러면 예, 지금 그 교과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이제 사회에서 따로 분류를 시켰고요. 사회과학, 그리고 체육, 예술, 이제 나머지를 생활점 교양에서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 교과별로 이제 공통 과목이 있죠. 아까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과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국수영은 이 교과 명칭하고 과목 명칭이 같죠. 그러나 한국사까지 같아요. 그러나 사회는 통합사회고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으로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실험 우리가 줄여서 보통 과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통 과목이 있고 예, 체육예술하고 생활적 교양하는 공통 과목이 없습니다. 여기 가로 안의 숫자는 이제 국가가 이 국어라는 과목을 배울 때 8학점의 시간 정도를 들여서 가르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한국사는 6이고 과학탐구 실험은 2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 과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하고 이제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제 묶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필수 이수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이 국어를 필수로 10학점은 배워라 그 얘기예요. 수학도 10, 영어도 10, 한국사 6, 사회 10, 12 그리고 체육, 예술, 생활적 교양도 필수 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별표 난 거. 요거는 지금 이 표는 기본적으로 2015 교육과정인데 이 빨강색은 올해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이 교육과정이 새롭게 또 고시가 돼요. 근데 이거는 현재 중1 학생에게 적용이 되는 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의 중1.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이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작년 연말에 주요 사항이 발표된 내용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이 빨간색은 2022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가 현재 하고 다르다. 그래서 현재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1학년은 다르다. 왜냐하면 1학년은 교육과정 자체가 2022요. 아직 고시 안 됐지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동일하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아서 필수 이수가 달라요. 2015하고 22하고 예. 뭐 한국사나 체육예술, 뭐 생활적 교양은 동일합니다. 이 필수 이수가 이제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는 또 다르죠. 이 일반고나 특목고는 국수형을 합하면 30인데 특성화고는 다 합하면 24밖에 안 되죠. 예, 한국사는 동일하고 그리고 사회과학을 합하면 그 일반고 특목고는 22잖아요. 근데 특성화고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는 12밖에 안 돼요. 체육도 좀 적고 예술도 적고 생활적 교양도 적어요. 그러면 이 특성화고 학생이나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이 과목, 이 필수 이수가 이렇게 적으면 걔네들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여기 보시면 전문교과 2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만큼 들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필수 이수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이제 대부분 보통교과에서 듣게 되고, 예, 그 합이 66이죠. 우리 일반고는 이 합이 지금 94예요. 지금은 이제 94지만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2에서는 이 10자리가 8로 되고 여기 12자리가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8이 아니고 10 제가 틀렸어요. 이게 지금 5개 그 교과에서 2씩 줄어서 결국 지금 94보다 10이 적죠. 84. 그러면 이제 총 그 이수학점은 174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학생이 그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현재 그 고등학생하고 중2, 3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80. 1학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좀 더 많아지죠. 예, 그런데 이 80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일반고는 대부분 다 보통 교과에서 하지만 이제 특목고 학생은 여기서의 상당 부분은 전문교과 원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특목고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아요. 예, 특성화고 그 산업시 마치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교과 원에 해당하는 과목을 배우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과목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고는 또 그렇게 많으냐? 그럼 일반고도 사실 대충 비슷한 과목을 배워.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여기에 창체가 18. 예. 지금 고등학생은 교과가 180이에요. 6이 많죠? 그리고 창체도 24예요. 지금 고등학생은. 그런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교과가 마이너스 6이 줄고 창체도 마이너스 6이 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총 192학점을 이수한다. 예.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중학교는 시간으로 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45분. 그래서 국어를 442시간을 하는데 이걸 학점이랑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이랑 비교를 하려면 이걸 나누기 17을 해야 돼요. 17. 쭉 17을 해보면 이제 요런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현재 그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180이잖아요. 예, 고등학교도 현재 교과 180인데 이 중학교에서 180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공부했던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이게 줄어든다. 얼마로? 174. 그럼 학기당 하나씩 6개 학기니까 이렇게 줄어든다. 창체는 동일해요. 아까 18했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 혹시 지난번 거를 안 들으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중요하니까 또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여기 시간을 17로 나눠서 고등학교의 학점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요 학점으로 뽑아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180에 18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얼마를 한다고 그랬죠? 총 마이너스 6해서 174. 창체는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것도 제가 잘못했고요. 요것도 12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검정색은 지금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 2015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빨강색은 2022 2022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 국수형이 10자리는 주로 이제 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고일 것 같아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배우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고가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국수형은 현재 이제 중학교 2, 3학년 기준에서 필수 이수가 10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이 배우니까. 더 많이 배워요. 뭐 공통만 해도 아까 이게 공통 과목이 한 888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공통만 해도 다 거의 다 채우잖아요. 근데 이제 2, 3학년 때 또 하니까. 그리고 한국사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사회하고 과학에서 이제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체육도 있고 예술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물어보죠. 너 2학년 올라가면 문과로 갈래?
이과로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하라고 물어본 게 있는데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너 중국어 배울래? 일본어 배울래?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이 제2외국어 선택은 아주 옛날에도 그랬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40년도 더 됐는데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어하고 독일어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도 제2외국어는 선택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선택이긴 해도 외국어 중에 선택이니까 제한된 선택이죠. 제2외국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긴 해도 제2외국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은 안 된다. 예, 어쨌든 옛날에는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이렇게 선택했는데 지금 이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과목 자체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으로 말하면 문과, 이과로 나누면 이 A 학생이 문과예요. D 학생이 이과입니다. 이제 이과가 뭐냐면 수학을 많이 봐요. 여기 보시면 수학계가 제일 많이 했죠. A, B, C, D 중에서. 근데 예전에 이제 이과는 수학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도 많이 했죠. 얘도 많이 했잖아요. 얘가 이제 전형적인 예전으로 말하면 이과 학생이에요. A는 수학 적죠. 얘보다 그죠? 적죠? 그 다음에 얘가 과학도 적죠. 그럼 얘를 뭘 많이 했냐 그러면 사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문이과를 나누면 수학과 과학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이제 사회를 많이 하고 또 뭔가 좀 더 많이 해요. 얘는 수학과 과학을 많이 할 때 얘는 사회만 많이 하면 양은 총량은 또 동일하니까. 그걸 보면 D 학생에 비해서 A는 국어도 좀 많죠. 그리고 영어도 좀 많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 B 학생하고 C 학생이 있는 거죠. B는 보시면 얘도 사회가 좀 많죠. 뭐 A보다 적지만 그런데 아이고 이 B 학생은 수학도 많아요. 그죠? A보다는.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하면 A는 수학과 사회를 다 적게 했지만 B는 수학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C는 지금 수학이 적죠? A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과학이 많죠. 자, 이제 보시면 문이과로 나눴을 때는 A, D밖에 없어요. 수학과 과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처럼 문이과를 나누지 않았더니 수학만 더 하는 게 가능해요. 과학만 더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이과를 나눌 때는 수학과 과학이 패키지죠. 패키지여가지고 선생님 저 수학할래요. 그러면 과학도 하라고 붙여주고 선생님 저 과학만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수학까지 붙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좋은 거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것만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다 동일하게 배우지만 고등학교에 오면 학생마다 좀 차이가 크다. 그리고 또 뭐 과학을 많이 할 때도 과학이 물화생지 네 분야가 있잖아요. 네 개 중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또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개를 다 해버릴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 보통 교과를 이제 살펴보면 네, 여기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실은 이제 국수형 사회과학에서의 선택이에요. 나머지 체육예술이나 생활교양은 사실 뭐 크게 뭐 뭘 선택해야 된다, 뭘 하면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 체육기술이나 생활교육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국가가 이제 하라고 지정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택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이 체육예술이나 생활점 교양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가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하고 이제 중국어만 배울 수 있죠. 보통 고등학교가. 그래서 두 개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이 생활점 교양에서는 대부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색깔 칠해진 과목들이 빨강, 파랑, 이 일반 선택에 많잖아요. 이 색칠해진 과목은 수능 과목이 수능 과목. 빨강색은 이제 수능 공통 과목이고요. 파란색은 선택 과목이에요. 이제 학생이 그 선택하는 거죠. 국어 둘 중에 선택. 수학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요 기하, 요거 셋 중에 선택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진로 선택의 이 수능 과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섯 개죠. 물화생제 2하고 기하하고 요 다섯 개는 어떤 학생들은 좀 챙겨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에요. 나머지 다른 진로 선택 과목은 뭐 학생이 뭐 관심 있으면 배울 수도 있고 뭐 안 배워도 크게 문제 없고, 그러나 이 수학 기하하고 과학2는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안 배우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수학의 경우 아까 D 학생은 수학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거 세 개를 아마 다 배우는 학생도 있어요. 그 D 학생이 바로 여기 해당하고, A 학생의 경우는 수학을 조금 했잖아요. A하고 C 학생은 그 학생은 아마 확률과 통계만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인데, 그 아까 A와 C는 확률과 통계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수능에 볼 수밖에 없고, D 학생은 이 세 개를 다 배우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배우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신 있는 거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요 세 개를 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어,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 중에서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을 많이 배운 학생은 세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운 과목 중에 보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이 예를 들어 확통을 안 배운다, 아니면 또 미적을 안 배운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을 봐야 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사실 수능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수능에서는 이제 자신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어디선가 좀 잘못된 얘기를 많이 듣고 와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그러면 이게 수능에서 선택인데 제가 다 배워라 그러거든요. 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 선생님 이게 수능에서 선택인데 이거 왜 이거 다 배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수능에서 선택이라고 한 거는 다 배웠지만 배웠다고 그래서 시험 범위를 다 해버리면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줄여준 거예요. 시험의 부담을 줄여준 거지 학습을 줄여서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학을 사실 세 개를 다 배워야 돼요. 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다 배워야 되는데 다 배워서 옛날에는 수능을 다 봤어요. 그걸. 근데 힘드니까 줄여준 거예요. 어, 줄여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시험 범위를 줄여준 거죠. 사회의 경우는 이제 수능 범위가 9개, 과학은 8개인데 현재는 8개하고 9개 합하면 17개죠. 17개 중에서 이제 수능은 2개만 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4개를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회에서 4개 아니면 과학에서 4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사회과학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도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특히 과학을 많이 배워야 되는 학생은 대학에서도 탐구를 볼 때 과학으로 봐라 이렇게 지정을 해요. 대학에서 지정한 거는 과학을 많이 네가 배웠잖아. 그중에 자신 있는 거 선택해. 뭐 이런 의미예요. 예. 수능 범위 대학이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선택하라. 사회는 네가 사회를 선택하면 우리 대학엔 지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대학들의 모든 학과가 아니라 이 수학이나 과학의 학습이 필요한 그 모집 단위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수능에서 이렇게 선택을 준 거는 선택해서 배우란 뜻이 아니라 네가 이걸 다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시험 범위를 줄여줄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많이 배우고 그중에 수능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이 초중등 교육법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 잘하는 또는 또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배우고 싶은 또는 배워야 되는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배우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생인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기를 희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학교가 편성을 하고 이제 지도를 하죠. 네가 이런 그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니까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현재 수업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강의만 들으면 막 재미도 없고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평가를 하죠. 또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 과정 중심 평가하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니? 이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단계가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요거. 얘가 수업을 하는데 얘가 좀 공부가 좀 부족해. 얘 자칫하면 미수 될 것 같아. 지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후에 이 아이가 이수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아, 이수 부족해. 미수를 지원할 건지, 그러니까 미수로 인정할 건지. 그래서 이제 미수 학생은 보충 이수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수를 이제 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과목이 예를 들어서 4학점짜리 과목이었다. 그럼 4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목을 이수한 과목을 누적해가지고 졸업에 필요한 그 기준 학점이 있어요. 그 졸업에 필요한 기준 학점이 아까 교과의 경우는 174학점이죠. 17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졸업 기준이 학교에 1년간 나와야 되는 날에 3분의 2만 출석하면 1학년에서 2학년 가죠. 뭐 결석하고 지각해도 3분의 2를 출석하면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3학년 마치면 졸업이 돼 있어요. 지금은 출석으로만 졸업을 인정하는데 학점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이수한 과목 학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만 나와도 되지만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수 미수를 정하니까. 예. 예,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게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는데 그게 누적해서 174학점이 되면 그때 졸업한다. 출석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점제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불안한 학생은 아니 나는 학교에 대충 출석일수만 채우고 졸업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뭐 공부를 제대로 하래네? 이런 학생들은 좀 어렵죠. 그런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는 하죠. 처음부터 내 공부를 안 하겠다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큰 차이가 없고 들어오면 오히려 좋죠. 왜냐면 이렇게 지도해 주니까 예방지도. 잘 못 배웠으면 또 보충해 주고. 그쵸? 네.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평가인데 네가 몇 점을 받았니? 그래서 5단계짜리, 지금은 5단계짜리가 있고 3단계짜리가 있어요. 네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 요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성취평가, 절대평가죠. 네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5단계, 2 이상 점수, 2 이상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40점 이상이, 40점이에요. 40점 이상이면 오케이. 이수 기준으로 보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과목 수업을 3분의 2 이상 출석했느냐. 지금은 그 1년에 학교 나갈 날에 3분의 2만 출석하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냥 이수 처리가 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결석을 해도 월요일만 빠졌다. 그러면 월요일 수업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학점제에서는 월요일 날 수업한 과목은 이수하기가 어렵죠. 그럼 졸업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더라도 골고루 그래서 과목별로 봤을 때는 3분의 2를 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하고는 달라요. 뭐 그렇게 몰아서 뭐 골고루 결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얘기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A 학생하고 B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보면 이 각 학기별로 이제 한 과목을 추렸는데 이번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이 같잖아요. 같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같은 학교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A 학생 보면 이 등급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잘했죠. B는 이제 두 개가 2등급이에요. 그죠? A가 등급만 보면 A가 잘했죠. 이렇게 그 등급만 가지고 이 숫자만 요 등급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해요. 양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B 학생이 2등급 받은 거를 이 A 학생의 1등급 받은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등급은 당연히 A가 잘했죠. 근데 점수를 보세요. 89하고 87, 2점 차이 나죠. 여기 93하고 94하고 1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1등급하고 2등급에서 갈린 거예요. 두 과목은. 거기서 경계가 단 건데 반면 나머지 세 과목을 보세요. 이거는 똑같이 이 두 학생이 다 1등급인데 얘는 88점, 얘는 100점, 얘는 91점, 99점, 87점대 100점. B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 두 학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 점수까지 같이 봐요. 점수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이 과목하고 마지막 이 과목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나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과목하고 마지막 과목을 국어라고 가정하고 가운데 있는 세 과목을 수학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했냐 이렇게 봤을 때 B 학생은 국어는 A 학생보다 조금 이렇게 등급으로 보면 좀 못해 보이죠. 점수로 봐도 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데 이 수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보면 등급은 같은데 지금 점수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B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과목도 좀 따져보고 이 점수도 따져보고 이 등급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등급만 보는 평가가 정량 평가예요. 근데 과목도 보고 점수도 보고 또 그 과목이 쉬운 과목이었는지 어려운 과목이었는지 이런 편차도 보고 뭐 이런 게 정성 평가예요. 평가 방식은 어떠세요? 어떻게 평가하는 게 그 학생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이나요? 예, 정성평가죠, 정성평가. 예, 학점제에서는 정성평가를 해야 돼요. 음,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과목을 이수하는 인원이 20명일 때하고 200명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200명에서 1등급은 많아요. 20명에서는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죠. 1등이 아니라 2등이면 20명에서 2등이 예를 들어 그 과목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명에서 2등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예, 200명에서는 이게 1등급이 보통 한 4%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이 수강자 수하고 이게 이제 정성평가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요 공통과목하고 이제 일반선택 요 과목이 5단계 평가에다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이 성취도도 3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단계짜리하고 3단계짜리가 있다. 성취평가는.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오면 이거 이대로 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은 25학년도 입학이잖아요. 예, 이게 2022 교육과정이에요. 1학년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공통과목만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인데 22에서는 융합 선택이 하나 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일반도 그렇고 다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 이게 현재는 3단계잖아요. 여기 3단계 ABC. 그런데 얘도 5단계가 돼요. 이 I는 미수. I는 미수. 지금은 미수가 없잖아요. 학점제가 들어오면 I 미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 3단계짜리도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5단계. 그리고 등급은 공통과목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현재로 말하면 이게 일반 선택이거든요. 현재 일반 선택이면 등급 나오는데 25학년도에는 이제 성취평가제가 확대가 돼서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가 돼요. 5단계짜리 A, B, C, D 이렇게.
이제 요게 결정적으로 전면 도입이냐 부분 도입이냐예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라면 좀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배워야 되고, 좀 부족하다 그런 친구는 그 나름대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학교가 수능 준비 기간이냐, 학교를 수능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면 수능 선택 과목을 골라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수능 준비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면 안 된다. 충분히 배우고 그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은 요거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학생들부터. 대학에 너 왜 가려고 하니? 대학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렵더라도 배워야 된다. 예, 왜냐면 지금도 어렵다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등급 그 나오는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뭐 아무 과목. 이것부터 이제 아무 과목이 뭐냐면 애들은 쉬운 과목이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만만해 보이는 과목, 쉬운 과목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과목을 지금도 알고 있는 걸 한다라는 건 성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기 위배가 되는 거죠. 얘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이 과목을 왜 안 배웠지? 이렇게 평가자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와 과학 다섯 개, 그 다섯 개를 챙겨서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공과대학에 지원했는데 그 과목을 안 배웠다 그러면 얘는 우수한 학생인데 이거 왜 안 했지? 그게 어렵다고 안 했어요. 그 어렵다고 안 하고 쉬운 과목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쉬운 과목 공부했는데 대학에 와서 이거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어? 대학 수업 따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는 건 좋은데 아무거나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인데 이제 그 멋져 보이는 과목을 이수했다고 우수하냐? 그 시간에 딴 거 하면은 의미가 없죠. 제대로 공부해야지 된다. 예.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